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이 책, 주제라고 생각하면, 제목 그대로 저 쓰려고 읽습니다. 인데요. 저는 실제로 쓰려고만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안 되나요? 왜 꼭 쓰려고 읽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굉장히 다독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적 독서가 반드시 삶의 어떤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읽어 나간 책들이 반드시 또 삶의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어, 진실이 아닌데도 그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다독이 곧 삶의 질과 비례한다, 결정한다,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독을 많이 해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저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제 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같이 뭐랄까 할까요? 모든 부분이 일치하고 그런 차원을 어떤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은 나와 다른 세계고, 나와 다른 주관이고, 나와 다른 견해가 좀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일단 봅니다. 자, 그러면 다독을 저 해왔던 저 자신을 왜 쓰려고 읽는 주의로 바뀌어 갔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우리는 모두가 24시간을 살죠. 24시간을 사는데 실은 시간은 단 1초도 줄어들거나 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한 성장을 이루고 누군가는 똑같은 시간 안에서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성과가 나지 않는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같은 노력을 어 같은 그 이상의 노력을 들이는데도 결과가 다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따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스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누군가의 지혜를 구하는 데서 책만한 것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책은 삶의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는 어떤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어떤 선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저도 접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책을 어떻게 읽고 있나. 하루는 책장을 가득했던 책장을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정리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 책 가운데 전혀 생소한 책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는데 이걸 내가 읽었었는지 안 읽었었는지 그 자체로도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도대체 독서가 나에게 이 책이 나에게 어떤 의미도 주었는지 존재 자체도 지금 희미하고 너무 생소한 이 시점. 책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가? 나는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 책들을 읽기 위해서 새벽 잠을 줄이고, 그리고 여가를 줄여서 최대한 읽기에 써왔는데, 과연 이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삶의 태도. 저는, 여러분, 작가로 불립니다만, 저의 본업은 기획자입니다. 기획자. 기획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음, 발견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특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기획자로서 지금까지 근 20여 년을 살아오면서 기획 일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에게는 굉장한 몰입도를 선사를 했죠. 왜냐하면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늘 해결이라고 하는 도착점이 일직선, 그 일직선상의 어떤 결과물을 늘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서는 보면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획안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최상에 있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걸 왜 필요하지? 이것은 왜 문제인 것이지? 에서부터 사실은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문제로부터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데요. 독서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고, 무엇을 읽지 하지 않습니까? 네. 아, 새로 나온 신간이 있나 봐. 내가 무엇을 읽을까? 이 책 읽어볼까? 저 책 읽어볼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묻냐면,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라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같죠. 그죠? 난 이거 읽어야지라고 하는 목표 설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목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목표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까요? 삶은. 많은 목표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많은 목표가 있으면 정말 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만 목표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글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이 이제는 직업이 된 사람입니다. 기획 일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면 저에게는 최소한 하루에 8시간 책이라고 하는 독서라고 하는 아니면 쓰기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행위 자체가 보장이 되죠. 8시간 정도는. 소위 자기 개발에 필요한 일 자체가 자기 개발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그리고 꼭 삶에 필요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책을 읽거나 하는 시간들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이거 읽고 저거 읽고 저거 읽고 목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 시간을 집중력 있게 쓰지 못하고 분산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간단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그 책을 심도 있게 들어갈 시간의 여지가 일단 줄어듭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의 전환, 그 다른 방면에서 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필요한 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필요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필요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기획 일을 하면서 많은 어떤 기획적인 산물을 만들어낼 때 딱 3가지를 묻습니다. 기획은 시장에서 요구를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시장의 문제를 확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3가지입니다. 페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불안과 불편과 불만족이라는 포인트입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묻죠. 저에게 그때부터 관점을 전환시켰습니다. 제 삶에 이렇게 묻습니다.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불편한가? 나는 무엇이 불안한가? 나는 왜 불만족스러운가? 내가 삶에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불편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편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문제들이죠. 네. 그 문제들을 구체화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구체적이면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집중을 하게 되죠, 사람은. 문제가 구체적이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도 구체적이 됩니다. 우리가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로는 안 되는 거죠. 집중력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상황에서 생깁니다. 어떤 상황? 반드시 풀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보통 작가들이 마감 기한이 지났을 때 창작물을 그때서야 부랴부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마감 기한이라고 하는 압박 덕분입니다. 때문이 아니라. 그것처럼 어떤 상황이 내가 절실해질 때 집중력이 생기고 그 집중력을 가지고 정확한 문제로부터 해결해 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이 단계, 이것을 우리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남다른 생각, 남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구체적인 문제, 그것도 풀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풀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를 파고 들어갈 때 그때 집중력이 생기고 창의적인 인간, 창의적인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쓰려고 읽습니다는 여러분 태도입니다. 자, 제가 삶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독서를 다독을 하다가 왜 책을 탁 놔버리고 그때부터 적극적인 쓰기로의 삶으로 갈아탔는가?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지식들, 이 지식들은 여러분 어때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을 증명해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그것보다 더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써보기입니다. 쓰기입니다. 그렇죠? 자, 머릿속에 제가 어떤 문제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못하는가,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데 어떤 내가 개념의 정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쓰는데 계속 구구절절 문장이 길어지고 중원부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내가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념 덩어리입니다. 개념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개념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다고 있다고 하면 책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것처럼 책을 써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쓰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 번 쓰기가 아니라 꾸준한 쓰기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하나씩 발견해냈을 때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자력으로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골똘히 생각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의 문제는 세 번째, 마지막은 늘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지혜를 빌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교보문고 이렇게 가볼 때 있을 겁니다. 대형 서점에. 대형 서점에 딱 가보시게 되면은 한 번씩 이럴 때 있죠. 책 한 번 사러 가볼까 하는 심정. 그러니까 정말 그냥 서점 가는 것 자체가 우린 설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서점을 갔는데 책을 사고 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마음이 왠지 모르게 싱숭생숭. 이건 여러분 어떤 메시지냐면요. 내 마음에 어떤 불안들,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심란함. 저는 그럴 때 책을 못 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화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문제에 필요한 책을 우리는 선별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서점에 갔는데 수만 권의 책이 있더라도 나는 정확하게 무엇을 읽어야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한 권의 책을 적확한 책,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적합한 책 한 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외에 수십만 권의 책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다. 다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다독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서 다독 경쟁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가 몇 종의 책을 읽었노라 라고 흔히들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1년에만 여러분 8만여 종의 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년만 해도 80만 종의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수십 년 동안 쏟아진 책과 고서들까지 더하면 과연 이 책의 종수는 결국 셀 수 없을 정도 많을 겁니다. 밤하늘의 별만큼 많을 겁니다. 여기에서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3,000권을 읽었다, 1만 권을 읽었다. 멀리 여러분 저기 설악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3,000권이나 1만 권이나 그냥 동일한 그냥 바위덩어리 하나만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책의 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읽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루에 온전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간들을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결국은 독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목적 없이 책을 계속 무언가를 얻어 걸리게끔 읽다 보면 좋은 책을 만나겠지라는 접근을 할 때와 먼저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천착을 해서 인식을 하고 구체화시켜 놓은 다음에 이것을 우선순위를 두고서 읽는 것의 효율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쓰기를 위해 읽는 이 태도에 대해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고 쓰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생각이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죠.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흐트러져 있는 여러 가지 상념들을 한 글자씩 꺼내보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해 가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이 문제가 쓴다고 해서 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다 보면 이 엉성하고 허트러진 생각들, 마구잡이로 헤쳐져 있던 이 생각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을 하면서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마 지난 시간 여러분 카피라이팅에 관련된 아마 강의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카피라이팅에 관련된 관심이 많지만 카피라이팅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개념을 이렇게 깔아놓죠. 개념을 깔아놓고 연결 지어놓고 구조화하고 결국은 그 다음에 핵심 문장, 그죠? 보조 문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완결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데 이게 보면은 한 단계, 두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 작업임과 동시에 창의적인 작업이죠. 쓰기 위해 읽습니다라고 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이 과정 역시 동일합니다.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쓰기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책을 읽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책을 가까이 접하시고 있고 자주 접하시고 있는 만큼 읽지 않는 수많은 다수보다 이미 훨씬 탁월한 소수의 집단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읽기만 하는 존재와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읽는 존재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어느 쪽이 더 깊이 있는 읽기와 그리고 읽기를 통해서 얻은 삶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굳이 크게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압니다.
쓰려고 목적이 있는 읽기를 했을 때 월등해집니다. 보다 낫습니다가 아니라 월등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러분 읽어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세상에 보면 독서 모임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읽기 모임 많습니다. 그런데 쓰기 모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차차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읽기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읽기는 쉽습니다. 읽기는 읽으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읽기는 쉽고 왜 쓰기는 어려울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읽기는 여러분들께서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쓰기는요? 쓰기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쓰는 것과 자신의 어떠한 스스로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을 문장으로 해가면서 써왔던 경험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책에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실은 어렵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반복해버리면,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은 모든 것이 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어렵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저는 쓰기가 아주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차 쓰기가 쉬워지기 시작했죠. 그것은 꾸준한 쓰기를 통해서 제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한 가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업무 방식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왜 제가 쓰게 됐는지의 통찰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제가 책과 강연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 컨설팅, 그리고 글쓰기, 책쓰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와 함께 제가 하나의 회사를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의 총수분들이 있죠? 대기업 총수분들의 죽음을 사전에 준비하는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K라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회사는 기획자들 집단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아주 작은 집단인데 이제 제가 창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 2인 기업일 때 직원이 달랑 1명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그룹에서.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님의 사모님의 장례식 가운데 안장식이라고 하는 산소죠. 쉽게 말해서 산소 선영회 거기서 행사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때 세 회사가 동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는 2인 기업에 불과했고 나머지 두 회사는 아주 규모가 큰 막강한 회사였습니다.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절대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회를 얻었고 어떻게든 그 일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였냐면 확률상 저에게 들어올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회사는 매달 불입금이 들어오는 돈이 수백억에 200억 이상이 되는 회사였고 그때 당시 저희 회사는 연 5억 매출도 못하던 회사였고 달랑 2명이 일을 하던 곳이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문제를 안고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부터 이제 그러면은 장래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했겠죠. 페이퍼워크를 합니다. 페이퍼워크를 하다가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A사와 B사도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할 텐데, 제안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있을 리 없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적은 확률이지만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반전의 어떠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는 없을까? 자,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때 뭐가 있었냐면 회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한 이후에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일 때 집중을 하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겠죠. 이 집중을 하면서 제가 고민했을 때 뭐였냐면 계속 그때 쓰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제 머릿속에 생각만으로 놔두지 않고 계속 노트에다가 긁적이면서 생각을 하다가 탁 발견한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디자인. 네. 이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해외에서, 일본에서 실내 디자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디자인이라는 게 나왔는지 그때도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 장례식을 가면요. 내가 조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조문 예법을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대기업 총수의 죽음인데 여기는 단순한 일단 장례가 아니거든요. 정말 수없는 의전이 있고 복잡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제안을 써서 페이퍼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을 때 이 보고가 최종 라인으로 올라갔을 때 과연 보고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부분은 선형, 그래서 매장을 할 수 있는 선형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생각을 했던 것이 모형 제작이었습니다. 페이퍼를 버리고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모형을 제작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모형을 제작했고 결국 이 세 회사 중에서 저희가 그 일을 하게 됐고 그 일을 발판으로 해서 저희 회사가 크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았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이 경험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에 직면하고 이 문제를 단순하게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것을 계속 제가 생각을 글로서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발견한 이 하나의 단초를 가지고 사실의 힌트를 얻어서 내가 과거에 해왔던 이 경험이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저는 더 이상 디자인과는 그 실내 디자인 이쪽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잊고 살았던 수년간 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 순간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장래라는 이런 어떤 업종과 디자인이라는 이 일이 전혀 개별적인 부분들이 연결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문학에서 무엇이라 하냐면 은유라고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은유가 되는 시점이 창의적인 어떤 사고의 결과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모형을 들고 가서 전혀 색다른 방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게 되면서 회사가 크게 성장을 했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히 할 건데요. 자, 이 이후부터 저는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기획자로서 항상 구체화하기 위해서 써왔던 부분들을 제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제안서를 만들고 다 쓰기잖아요. 그죠? 쓰기를 할 때 이 문제를 구체화시키고 문제를 만들고 구체화시키는 이 작업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결과를 만들어 왔는데 어째서 책에서만큼은 이렇게 목적 없이 내가 독서를 해왔지?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더 예리한 관점을 다듬기 위해서 내가 책을 읽어왔는데 내 문제를 떠나서 밖에서 그냥 저는 맴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에겐 시간이 없어. 아침에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에 늦게 퇴근하는데 거기에서 책을 읽어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더 합리적이고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쓰기를 위한 읽기가 됐습니다. 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청중에게 30, 40,
쉰, 예순 이런 어떤 그 청중에 그 객석에 오신 청중분들이 계셨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지금까지 삶 가운데 100일 동안 거의 3개월이죠. 3개월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멍하시거든요.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3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골똘히 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쓰려고 읽어가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했죠. 3개월 동안, 그래, 최소한 내가 3개월 동안 나를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나를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그래서 3개월 동안 글쓰기를 지속해서 100일, 거의 100일을 채우죠. 100일을 채웠더니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게 되면 100일이면 100장의 원고가 만들어지죠. 내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원고라고 하기보다. 여러분, A4지 한 장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네, 대략 4g 정도 됩니다. 4g. 100장이 모이면 400g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진지한 이런 성찰의 무게가 100일이 쌓이면 그 성찰의 무게가 400g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400g의 무게를 쓰시고 난 후에 한번 들어보세요. 손에. 들어보면 내 고민의 무게를 내가 물성 있는 이 무게로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 너 자신을 알라고 하고, 나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오죠. 나 자신과 대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명상도 해보고 뭐도 해봤는데 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를 대상으로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아웃풋해서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묻고 답하는 겁니다. 이게 100장이 쌓이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탐구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깊이 탐구한 흔적이 되고 그게 400g의 무게가 되는데 이것에 내가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나가면 여기에 그냥 나 자신을 탐구하지 말고 여기에 전제를 달죠. 내가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동일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100일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문제가 100장이 쌓이면 그게 바로 여러분 컨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 자신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한 개인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문제와 나 개인의 문제를 서로 연결해서 공론화할 수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우리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글을 쓰시는 어떤 삶, 글이 우선되는 삶으로 그 다음에 그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책을 읽어가는 이 단계를 밟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이 삶의 빈도가 계속 잦아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예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기획을 할 때 그러죠. 예리하게 컨셉을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어느 날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와 이어져서 공론화되는 그런 서사가 이어질 때 출판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노크를 할 겁니다. 그거 책을 한번 내봅시다. 쓰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실체가 없는 어떠한 시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자다 보니까요, 항상 결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상에서 항상 구체로, 관념에서 실체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해낼 때 우리는 보통 명사에서 고유 명사로 불릴 어떤 자격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2023년은 단순하게 그냥 막연하게 읽고 책을 이렇게 책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 번쯤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로부터 적확한 책을 읽어가면서 구체적인 어떤 성장의 변화를 체감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